은퇴 후 월 100만 원 연금으로 절대 불안하지 않게 사는 법. 3가지 현실적인 재정 비결. 안녕하십니까? 100세 인생 이야기입니다. 매일매일 지혜를 더해가는 우리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신지요? 젊은 시절, 우리는 은퇴라는 단어를 들으면 흔히 장밋빛 미래를 그리곤 했습니다. 자식들 다 키워놓고 평생 짊어졌던 무거운 책임감도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 오롯이 시간을 쓰는 여유로운 삶. 하지만 막상 은퇴라는 현실의 문턱을 넘고 나니 장밋빛 기대보다는 회색빛 불안감이 먼저 엄습해오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국민연금 수령액. 나라에서 발표하는 평균 수령액은 약 60만 원대라고 합니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준비한 다른 연금을 모두 합쳐도 한 달 생활비로 100만 원. 남짓 손에 쥐게 되는 가정이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데 이 돈으로 과연 남은 수십 년의 인생을 버텨낼 수 있을까? 갑자기 어디라도 아프면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남들만큼의 품위는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우리가 마주한 이 문제가 결코 돈의 액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삶의 전략의 문제입니다. 월 100만 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매일이 불안하고 초라한 생존의 자금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마음 편하고 안정적인 행복의 기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100세 인생 이야기에서는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스러운 절약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전환하여 주어진 현실 속에서 돈 걱정 없이 당당하고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3가지의 현실적인 재정 비결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비결들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을 넘어 연금 외의 생활 자금을 지혜롭게 고충하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부디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어 돈의 주인이 되는 현명함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비결은 내가 평생 일군 가장 큰 자산인 집을 잠자는 돌덩이가 아닌 살아있는 현금 창출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주택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을 바쳐 내 집 한 채를 마련하셨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우리 가족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소중한 보금자리이자 전 재산 목록 1호일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집은 우리가 깔고 앉아만 있는 묶인 돈이기도 합니다. 당장 생활비가 부족해도 집을 덜컥 팔 수도 없고 이사를 가자니 평생 살아온 동네를 떠나기가 망설여집니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주택연금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이란 내가 가진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즉, 집을 팔지 않고도 내가 가진 자산을 유동적인 현금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에 대해 들어는 보셨지만 몇 가지 오해와 불안감 때문에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실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연금보다 집값이 더 나오면 어떡하나? 나중에 자식들에게 집 한 채는 물려줘야 하는데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이 2가지 걱정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택연금은 부부가 모두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지급이 보장됩니다. 나중에 집값이 연금으로 받은 총액보다 모자라더라도 국가가 그 부족분을 대신 책임지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반대로 연금을 다 받고 나서도 집값이 남는다면 그 차액은 당연히 법적인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둘째,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것만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어쩌면 매달 생활비가 부족해 자녀들의 눈치를 보거나 아픈 곳이 있어도 병원비 걱정에 전전긍긍하며 자식들에게 마음의 짐이 되는 것이 더 큰 부류를 강요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주택연금을 통해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당당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정신적 유산이자 진정한 내리사랑의 완성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년간 살아온 나의 집에서 주택연금을 통해 매달 70만 원의 추가 현금 흐름이 생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기존의 국민연금 60만 원에 이 돈이 더해지면 월 130만 원이라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더 이상 공과금 내는 날에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되고 가끔은 친구들과 따뜻한 점심 한 끼를 부담 없이 즐길 수도 있으며 사랑하는 손주에게 용돈 한번 떳떳하게 쥐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주택연금은 단순히 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내 집이라는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우리 노후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생계를 위한 고된 노동이 아닌 삶의 활력과 품위를 위한 자발적인 소일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소속감의 상실과 무료함입니다. 평생을 규칙적으로 출근하고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아침부터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하루가 너무나 길게 느껴지는 경험. 이러한 감정적인 공허함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심할 경우 우울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아주 작은 소일거리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젊은 시절처럼 돈 때문에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즐겁게 할 수 있고 약간의 용돈벌이도 되는 일을 스스로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이 돈은 단순히 20만 원이 아니라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느끼게 하며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들어주는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시니어들을 위한 좋은 소일거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여 동네 공원을 가꾸거나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의 등하교 안전을 지켜주는 일도 좋습니다. 혹은 내가 가진 작은 재능을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평생 취미로 난을 갖고 오셨다면 작은 화분을 만들어 동네 주민들에게 판매해 볼 수도 있고, 글씨 쓰기를 좋아하셨다면 지역 문화센터에서 서예나 캘리그라피 강좌를 열어 재능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든 작고 소박한 물건이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그것이 약간의 수입으로 돌아오는 경험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성취감과 자존감을 선물합니다. 이 소일거리를 통해 번 돈은 품위 유지비 통장을 따로 만들어 관리해 보시길 제안합니다. 이 돈은 생활비와는 완전히 분리된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쓰는 돈입니다. 친구를 만나 밥 한 끼 살 때, 사랑하는 아내에게 작은 꽃 한 다발 선물할 때, 손주에게 멋진 장난감을 사줄 때, 연금 통장을 건드리지 않고 이 품위 유지비 통장에서 당당하게 지출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의 노후를 얼마나 풍요롭고 떳떳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일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즐거운 권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복잡한 돈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고 완벽하게 통제하는 재정, 단순화 및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기억력은 희미해지는데 우리가 관리해야 할 금융 정보는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이 카드 저 카드에서 나가는 자동이체, 매달 날아오는 각종 고지서, 여러 은행에 흩어져 있는 통장들. 이 모든 것을 일일이 기억하고 관리하는 것은 엄청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돈이 어디로 새는지도 모른 채 늘 돈이 없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의 고리를 끊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스템을 극도로 단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흩어져 있는 모든 통장을 과감하게 정리하여 딱 23개의 핵심 통장만 남기십시오. 첫 번째는 연금 통장입니다. 국민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등 모든 고정 수입은 무조건 이 통장 하나로 들어오게 설정합니다. 두 번째는 고정 지출 통장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각종 공과금, 보험료, 통신비 등 매달 정해진 날짜에 빠져나가는 모든 돈은 이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도록 설정합니다. 그리고 매달 초 연금 통장에서 이 모든 고정 지출의 합계액을 이 통장으로 자동이체시킵니다. 이렇게 해두면 나는 더 이상 고지서 마감일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통장은 생활비 통장입니다. 고정 지출을 제외하고 한 달 동안 식비나 교통비, 용돈 등으로 사용할 금액을 정해 매달 초 연금 통장에서 이 통장으로 이체합니다. 그리고 오직 이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하나만 사용하십시오. 신용카드는 모두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예산 안에서만 지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이상 가계부를 복잡하게 쓸 필요도 없습니다. 생활비 통장의 잔액이 바로 내가 쓸 수 있는 돈의 전부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자동화와 통제감입니다. 필수적인 지출은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해결되도록 만들고, 변동적인 지출은 정해진 예산 안에서 내가 완벽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돈의 흐름이 단순하고 명확해지는 순간 우리는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몰라서 불안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재정적인 통제감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 어떤 것보다 큰 평화와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우리는 월 100만 원이라는 연금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세 가지 현실적인 비결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첫째, 주택연금으로 잠자던 내 집을 깨워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고, 둘째, 자발적인 소일거리로 삶의 활력과 추가 수입을 얻으며, 셋째, 재정 시스템을 단순화하여 돈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전략은 우리에게 단순히 돈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어 내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선물합니다. 노후의 행복은 통장 잔고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어진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는가 하는 지혜와 태도에 달려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100세 인생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의 현명하고 당당한 노후를 항상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